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계신가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10년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살아남으시려면은 몇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신용, 미수, 매매예요. 근데 저는 요 중에서 신용은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얘는 진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사항이기 때문에 미수를 하게 되면요, 진짜 골로 갑니다.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옵션이죠. 예, 옵션, 선물 하지 마세요. 저 이걸로 돈 벌었다는 사람 못 봤거든요. 물론 뭐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지로라도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이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잠재 위험들이 있어요. 이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죠. 네, 지뢰를 제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부도, 감자, 대주주 횡령, 실적 급변, 시적 변경, 분식회계, 뭐 증자, 유상증자, 사채 이거 다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번에도 걸린 사람 있으면은 나는 언제든지 골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피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에 올렸으니까 반드시 그거를 참조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허위 공시 이런 것, 대주주의 비리 행적, 자본 잠식 형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려내가지고 검색에서 제외시켜 버려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안 보시는데 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2,600개 정도 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들 걸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반드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제가 이 투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어느 정도 투자 범위를 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천억에서 시총 5천억에서 뭐 2조다. 나름대로 설정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1,000억, 매출액 1,000억 미만 하지 마세요. 물론 좋은 기업이 있겠지만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여기에 대한 변동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한 것들 봐야 돼요.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 얼마나 경쟁을 하고 있는지, 그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나는 이 정도의 범주 안에 드는 기업을 투자를 하고 그게 아닌 기업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규모의 경제에 형성되지 않은 기업들은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점진적으로 변동이 있겠죠. 근데 구멍가게는 이래요. 회계가 못합니다. 이거 아시겠죠? 꼭 여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시설 투자하는 걸 피해야 됩니다. 최근 시설 투자.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게 어떤 투자인지 얼마나 과도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이 반드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이익이 나는 시점이 2, 3년 뒤입니다. 2, 3년 뒤에요. 그래서 이게 2, 3년 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회사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점은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고 컨센서스에서 투자의 그 캐파를 투자가 이미 했던 캐파를 풀 캐파를 땡겨가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거 꼭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 경영자가 부도덕한다. 피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리스크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셨겠지만은 뭐 백마진을 남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간에 이익을 가로챈다더니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걸리게 되면은 창살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이 경영자랑 노조를 확인을 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얘네들이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강조드린 거 뭡니까? 신용 미수매매 이거는 반드시 말씀을 드린 거고, 잠재적 제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부도덕성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 저런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주총에 참가도 해야 되고요. 그걸 모르고 투자하려면은 최소한 대주주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된다. 그거는 꼭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현금 흐름표. 예, 이 현금 흐름표에서 마이너스 기업은 제외해야 됩니다. 예, 마이너스 기업은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현금 흐름표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무조건 영업이익은 발생을 했는데 영업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금 흐름표상의 영업이익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게 마이너스인 것들이 있겠죠. 그건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립니다. HLB도 뭐 그렇고, 그리고 셀트리온도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서의 플러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종목은 제외해야 된다. 이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무중도 좋은 게 아니고요, 유중도 좋은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중, 무중, 전환사채, 신규 상장, 뭐 출자 전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무중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중은요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무중은 회사가 장난치시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무중을 왜 합니까? 주주 좋으라고? 절대 주주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산 대비 이제 자산을 너무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컨텐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PBR 같은 게 뭐 6이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물론 미래를 그리고 꿈을 그리는 건 좋지만은 이 PBR이 6이 넘어가면 문제가 되거든요. 한번 카카오 좀 볼게요.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에서 자 보면은 투자지표 보겠습니다. 여기서 PBR 있죠? PBR이 지금 보시면은 몇입니까? 5.4잖아요. 그죠? 5.4인데 기준은 이거에 4예요, 4. 기준은 4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옛날 고리타분 시절 때가 4거든요. 그러니까 PBR이 웬만하면 4를 넘지 말아야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5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는. 근데 어쨌건 PBR은 5 이상 늘어나면은 문제 있다. 그거는 너무 오버한 거예요. 너무 오버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니까 뭐 제조업이 바뀌더라도, 아무리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더라도 PBR이 5 이상인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게 기본적인 정석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고수익을 노려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만, 자 95%의 확률에 10% 수익이 있고요. 그죠? 70% 확률에 30% 수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선택해야 되면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거 뭐 73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21%입니다. 그죠? 얘는 기대 수익률이 뭐 9.5%예요. 그죠? 이게 월등히 낮지만은 샤프 레이쇼를 보게 되면은 얘가 변동폭이 1이고요. 변동이 없으니까. 얘는 변동폭이 뭐냐면은 3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1대 1분의 10에서 10이 나오고요. 3분의 30에서 10이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샤프 레이쇼의 수익률은 똑같은데 변동폭이 얘가 크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수익이 중요해요.
표준 편차 대비, 변동폭 대비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고수익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게 수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느끼실 내용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싸게 사세요. 사기 전에 이익을 확보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싸게 사세요, 싸게. 제발. 비싸게 사지 마시고. 싸게 사는 방법은 제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꼭 찾아보시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강조드린 거? 플러스 싸게 다음에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 뭐 3번 하고 4번 하고 아니라 20번, 30번, 40번씩 해야 돼요. 제가 강조드립니다. 분할 매수는 20번씩, 30번씩 분할 매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음봉이 나올 때마다 20번, 30번 분할 매수 해보세요. 그 종목을 물릴 수가 있는지. 횡보장 같은 경우에는 물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내가 물렸다는 거는 그냥 생각 없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뭐예요? 분산 투자입니다. 또 저 얘기 안에 하는데 분산 투자 여러분 하십니까? 대부분 안 하세요. 분산 투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모르십니다. 그 영상 제가 영상에 올려놓은 거 많으니까 꼭 찾으셔 보시고요.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안 하면은 절대 10년 못 갑니다. 주식 투자 하신 데 있어서.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은,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어떨까요? OLED 어떨까요? 반도체 어떨까요? 철강주는 어떨까요? 아세요? 예. 아십니까, 이거 다? 모르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예, 아는 것만 투자하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아는 걸 투자하면 돼요. 예. 바이오 알지도 못하는데 뭐 이게 저거 임상 그 절차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임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임상 1상, 2상, 3상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공부를 하시고 하나씩 보셔야 내가 잘 아는 것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내용이 뭐 너무 공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걸 지켜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10년, 20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거나 본인의 사례들 뭐 잘 안 지켜진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달아주셔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